박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동학개미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빈자리를 채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상당한 차익을 많이 남겼는데 그런 어떤 학습 효과 때문인지 개인 투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재필 KB 하나은행 PB 부장과 함께 레버리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주가 지수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해서 많이 오르면서 뭐 레버리지라는 게 근데 그게 뭐 신용 투자하고 비슷한 건가요? 뭐 어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네,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 투자랑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험도는 내 돈을 100%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 이 정도로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레버리지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인덱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덱스에 대한 레버리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종합 주가 지수를 보시면 저희가 2000이 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270이 넘었구나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코스피 지수 2000, 뭐 2100 지난번에 떨어질 때 뭐 1500이 깨졌었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파생 상품이 나오려면 저희가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이 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저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총 종목 수가 약 900개 정도입니다. 근데 900개 종목을 다 투자를 해서 인덱스를 만들기에는 종목 수가 너무 많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해서 거래소에서는 200개, 상위 200개 종목을 항상 일정 기간 동안에 쭉 200개 종목을 가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수화를 시켰고요. 그 200개 종목 안에서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두 가지의 지수를 별도로 공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의 방향성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다만 방향성의 기울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지수가 1800선에서 2000까지 올라오면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막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는데 삼성전자가 좀 많이 안 오르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삼성전자는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피 200 이외에 약 700개 종목의 지수 상승률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통 인덱스 투자를 하신 분이 코스피 지수로 내가 투자했던 시점을 딱딱 찝어보면 조금 수익률이 조금 소폭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지수화를 시켜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옵션 시장 거래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코스피 200에 추종하는 인덱스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인덱스를 한 배를 추종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수에 그냥 올라가는 것만. 지수가 1%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1%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수의 변동성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러면 1배를 올라갈 때 내가 2배를 올라가는 금융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금융상품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저희가 레버리지다라고 부르고요. 보통 그냥 관용적으로 부르는 것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2배짜리 레버리지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버스 투자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또 뭐예요?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 나오면서요. 이제 곱버스라는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들 통용이 되고 은어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오르면 이익이 나고 떨어지면 손실이 나겠죠. 인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약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떨어질 때는 2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랑 딱 반대입니다. 인덱스는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건데요. 인버스는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네, 반대의 개념으로. 그런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면 하락률에 1대1, 100%만 추종을 하는 거. 네. 또 인버스 레버리지다. 그러면 하락률의 2배에 추종하는 상품. 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은어로 하락률의 2배에 베팅하는 상품을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가 정식 명칭인데요. 그것을 이제 네티즌들께서 곱버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버스에 하는 사람들 좀 있겠는데 최근에 단기간에 막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떨어질 거라 보고. 네,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오신 개미분들이 예. 특히 원유 상품과 지난번에 한번 다루기도 했죠. 예. 곱버스에 조금 예.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에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코스트 200 정도면 네. 그래도 조금 뭐 되게 네. 리스크는 좀 분산이 네, 되는 네, 네, 종목들이긴 맞습니다. 한데 그래도 네. 아무래도 이 뭐 두 배의 그 리스 좀 신용과 비슷한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주의할 점도 네.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투자할 때 유의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레버리지는 올라가면 먹는 거라고 네. 제가 네. 이익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투자를 100에 투자를 해서 네. 바로 올라가면 다행입니다. 근데 100에 투자를 해서요. 이게 100이 20%가 빠져서 80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럼 80이면 20%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20%가 빠질 때 이거의 배가 빠지지 않습니까? 40%가 빠져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40%보다 더 빠집니다. 네, 조금 덜 빠집니다. 네. 네, 덜 빠집니다. 네. 왜냐하면 하루하루 전날 대비 2%가 빠지면 거기에 배가 빠지기 때문에 네. 원금 대비해서는 조금 덜 네, 빠지게 더 됩니다. 빠지죠. 예. 다만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도 매일매일 전일 종가 대비 이익률에 대해서 2배로 네, 이렇게 계산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올라오기 네. 때문에요. 예를 들어 가격이 종합 주가 지수가 1000에 투자를 했다가 800포인트 갔다가 다시 1000이 오더라도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시면 원금 도달이 안 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는 그래서 좀 위험한 거고요. 다만 내가 딱 투자를 하는 시점서부터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일 종가 대비 이익률의 상승분의 2배를 취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발생하게 복리 효과가 됩니다. 나죠. 네네. 그래서 보통 레버리지 투자인 경우에는 장기 투자보다는요 좀 단기 투자를 하셔야지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손익에 대한 손실 부분을 없애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는 있는데 적립식 상품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적립식 상품에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넣으시는 거는 조금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네요. 네. 너무 뭐 무리할 계속 오를 거라고 네. 봐서는 안 네, 되고. 네, 네. 예. 그럼 투자 전략 같은 거는 좀 어때요? 뭐 네. 살펴봐야 되면 뭐. 이제 인덱스에 대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인덱스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보다도 변동성이 조금 작기 때문에 네.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덱스에 투자를 했다가 레버리지에 또 투자를 하는 건 인덱스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덱스의 변동성은 조금 더 커져야지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보통 레버리지 투자와 종목 투자랑 뭐 종목마다 다르기는 하겠으나 위험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또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통 개인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실수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주가가 100일 때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10%가 빠졌습니다. 돈이 조금 남으셔가지고 조금 더 투자를 하십니다. 10%가 더 빠져서 20%가 빠졌습니다. 또 돈이 있으셔서 또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더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투자하실 돈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 예전에 가상화폐 때처럼 존버가 됩니다. 예,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게 되거든요. 인덱스만 투자를 하실 때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처음서부터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일베 인덱스에다 투자를 하셨다가요. 투자 금액을 늘리지 마세요. 투자 금액은 여윳돈이 있으시더라도 그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내가 과연 주가가 빠졌을 때
더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인덱스를 팔고 레버리지를 일부 사게 되면 두 개를 합산을 하게 되면 내가 시장에 추종하는 베타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덱스를 10개를 샀다가 주가가 빠져서 내가 더 살까? 하지 마시고요. 10개를 샀으면 5개 파셔서 5개를 2배 레버리지를 사시면 내가 베타가 1.5가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올라올 때는 1.5배를 먹을 수 네.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베타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인덱스로 먼저 투자를 하셨다가 레버리지를 중간중간에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는 투자 전략을 하시면 그나마 변동성에 좀 살아남을 수 있고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너무 욕심 내지 말라는 이야기네. 맞습니다. 즉각 한 네. 1.5배 정도 생각해야지 네. 2배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라는 이야기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버리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